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8월 29일 오후 9시 좀 넘었는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5가지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한도 크린텍, 에스텍 파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종가 베팅한 우리넷까지 해서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다우도 소폭 상승하고 나스닥도 0.8%대 갭상승을 좀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2평을 모아주고 다시 2평을 도전하러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보합권 흐름 나와주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리고 S&P 500 선물도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선물 시장에서도 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 이후에 다시 가는 모습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게 지금 구름대 안에 있는데 구름대를 깨고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S&P 500도 지금 구름대에 딱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하락하던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림 나오는지, 올라간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구간 일단 저항으로 지금 보이는데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흐름 나쁘지 않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갭상승해서 올라왔었는데 이 장기 이평 위로 224선 위로 올라왔었는데, 보시면 한 번 더 오늘 갭상승을 해줘서 이 112선 위로 올라와준 모습이죠. 지금 아직 448선 이 정도에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던 이 추세 지금 약간 돌파한 듯한 모습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던 이 추세를 갭으로 돌파했어요. 그러면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앞에서 지지 나왔었던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2570선 조금 안 되는데 여기를 도전하거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돌파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에서 앞에서 구름대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구름대를 밟으면서 지금 다행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도 뭐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부족한 모습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위로는 요 정도 구간 일단 1차적으로 좀 저항이 나올 만한 위치였는데 어제 이 구간 돌파를 했고 오늘 또 갭상승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지지 구간, 지지 저항 구간, 지금 일단 앞에서 저항 맞았었던 구간이고, 그리고 또 지지저항이 조금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18포인트 좀 위에 보면 한 920포인트 정도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셔야 할 점이 또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때 이렇게 지수 쏟아내면서 하락장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약간 이중바닥의 느낌으로 추세를 돌려놨었죠. 이렇게 지금 돌려놓고 이제 올라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 유지해준다면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라간다면 이 전고점을 일단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보조지표도 지금 아래에서 스토캐스틱도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려고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 스윙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코리아나부터 보면, 코리아나 오늘 화장품주 흐름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일단 지켜줬고, 그러면 아래 꼬리, 윗꼬리, 이때도 꼬리, 이때도 앞에도 꼬리,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손절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하겠죠. 조금 더 아래 본다?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는 봐도 될 것 같다는 거. 4,430원. 요 정도까지는 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큰 추세로 보면 이 고점 때부터 이러한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고점이 있었죠. 이 추세가 무려 2018년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거든요. 이 추세를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다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죠. 윗꼬리를 포함하더라도 그 추세를 지금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돌파를 했다는 거.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대시세가 여기서 나온다. 지금 위치도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우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추세 위에 눌림이 나오는데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올 때
이 장기 우하락하던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위치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 구간, 아랫꼬리 겹치는 구간은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외에서 오늘 좀 소폭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내일 이 흐름 받아서 하락을 한다면 눌림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이 하락 추세 있죠. 이 하락 추세 고점 때부터 시작하던 큰 하락 추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부터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아랫꼬리로 방어해주면서 지지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캔들 자체는 음봉이지만 소폭 상승을 해줬고 지금 또 가까이서 보시면 아랫꼬리로도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지금은 여기 손절 라인 잡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아래 본다. 조금 더 아래 보면 제가 여기 아랫꼬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200원 만원 정도. 그래서 내려온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고 아니다 나는 좀 더 내려올 거 감안하겠다. 그럼 이렇게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대신 빠지면 장기평까지 한 번에 훅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긴 갭으로 떠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도 오늘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지는 않았지만 시외에서 소폭 하락한 모습이 나왔으니까 눌림을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한국 화장품도 이 대시세를 돌파한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코리아나 그리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죠. 중국 관광객 유커라고 하죠. 이슈. 근데 실제로 지금 서울이나 명동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물건도 굉장히 뭐 상품 우리나라에서 소비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선반영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냐면 이 대시세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한 종목들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한 종목이 뭐가 있었냐? 한양 ENG였나? 한양 ENG. 한양 ENG도 이렇게 이러한 추세가 있었죠. 이러한 추세가 있었는데 추세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왔었죠. 추세 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대시세가 나왔는데 또 국일신동.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도 차트 크게 볼게요. 이 고점 때부터 추세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윗꼬리가 있죠.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추세를 돌파하고 지지가 위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슈팅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또 볼 수 있다는 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세, 대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 주고 올라간다. 그냥 진짜 16,000원, 18,000원, 2만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내려온다면 다시 장기평까지 훅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 매매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오염수 관련된 종목인 동원수산.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요일날 어제 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이 111선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구간이 이 정도인데 지금 위치에서 여기 지켜준다면 이런 식의 베팅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흐름에 베팅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아래로 내려간다? 손절이 짧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 전저점까지도 제가 고려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로 접근하실 거라면 지금 위치에서 1차 정도 들어가시고 대신 한 30% 정도 밑에서 여기서 한 70%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눌러준다면 눌러주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크게 보더라도 여기는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성기업.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번 주 목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금요일 날 좀 밀렸었는데 그리고 어제도 좀 하락이 크게 나왔죠. 한 7% 정도. 제가 손절 라인으로 1차로 224일선 그리고 2차로 111선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어찌됐든 아래 꼬리로 지금 방어해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111선 아래에서 슈팅 나온 종목 111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지금 있어 손절 라인 굉장히 짧겠죠. 아래로는 이렇게 짧고 위로는 이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또 제가 지금 요 정도 라인을 좀 보니까 공구리 라인으로 좀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요 정도 라인이죠. 요 정도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 공구리 구간 앞에서 지지저항이 겹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내려왔다 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위치에서 뭐 224일선, 112일선도 괜찮지만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그리고 시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에 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플렉스 맥심 관련주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아래 거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차트 돌려주면 돌려주는 거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살짝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일단 맥심 관련주들이 좀 조용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내려온다면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아니면 내일 갑자기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성비 좋은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 1차로 손절 제시해드린 구간이 여기였으니까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도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보면 111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4,300원에서 4,000원이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죠. 8% 아래로는 8% 위로는 올라가면 10% 15% 20% 그냥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종목들 좀 보면 먼저 이 한도크린텍 에스텍파마 좀 보도록 할게요. 한도크린텍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상장을 해서 그냥 상장 가격이 8, 9천 원 정도 되는데 4천 원, 500원까지 쭉 뺐다가 2만 5천 원까지 들어올렸었죠. 근데 보시면 이 앞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만 좀 보면 뒤에 거래량 터진 구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앞에 이 박스권에서는 오히려 거래량 상장했을 때랑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많지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딱히 없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들어올려서 개미들 태우고 지금 쭉 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빼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좀 체크가 되는 구간에서 지금 매집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크게 매집봉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때도 있기는 하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활발히 매집봉이 들어오고 있죠. 약간 7,100원대 조금 더 아래 본다. 7,000원대를 지금 바닥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매집봉 띄우고 다시 이렇게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에 6월 7일 날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거래량 들어올리면서 이때 좀 보시면 앞에 없던 거래량이죠. 전에 없던 거래량이죠. 보시면 전일 대비 44,000%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거의 지금 이때까지 2020년 이후 이때까지 없던 거래량이 나오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점이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고 있죠. 깨지 않고 있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러면서 우하락하던 단기 추세, 우하락하던 단기 추세, 이 저점 올려주던 중기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우하락하던 추세는 돌려주고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지켜주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내려온다. 여기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저라면 지금 일단 111선에서 간당간당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쑥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여기 구간까지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래로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안 나오고 아래로 이탈한다. 손절 라인이 짧죠. 그리고 위로는 이만큼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나는 기다렸다 매매를 해보겠다. 내려오는지 보고 그때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한도 크린텍 같은 경우에 차트로 봤을 땐 지금 일단 단기 바닥은 한번 나온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바닥 이권 이후에 강하게 장대 양봉 이후에 눌러주고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냈다는 거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크린텍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기사를 보니까 정수기 관련 주거든요. 한도 크린텍이. 그래서 지금 오염수 안전 모습 발표 이런 얘기 때문에 오염수 관련주로 또 묶인 것으로 보이죠. 정수기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뭐 한도 크린텍, 피코그램, 뭐 쿠콤시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오염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 급상승. 왜냐면 이제 정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정수를 해주는 걸 만드는 업체들이겠죠. 그리고 또 재무를 보니까 재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기업 분석을 보면 가정생활용품 700억, 시총 700억인데 대주주가 한 40% 정도 가지고 있고 보시면 뭐 필터, 카본 블록 필터 이런 거뭐 모든 정수기 필터 사용되고 있는 카본 블록 필터 이런 걸 하고 있다가 뭐 LG전자, 코웨이, SK 매직 뭐 우리나라 대표 가전
정수기 관련된 이제 업체한테는 다 들어가고 있죠. 재무도 나쁘지 않죠. 매출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400억, 500억대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그리고 부채가 없죠. 유보율 괜찮고. 그럼 이런 종목들 한번 올라가면 올라간 이후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손절 라인도 짧고 가성비도 좋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에스텍파마.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구간이 한 요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요 정도. 근데 보시면 이때 구간도 이미 충분히 바닥까지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왔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마침 이 양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평 라인도 위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근데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지켜주고 이탈하고 저항 맞고 못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쑥 빠지죠. 그러면 이때를 만약에 이때 손절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려왔다가 저항 맞을 때, 저항 맞고 다시 빠지는 그림 나올 때 이때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오면 어떡해? 다시 올라온다? 그럼 장기평 손절 잡고 다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한 이후에도 계속 추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그냥 이렇게 계속 쭉 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건 간단하죠.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다시 한번 돌파하고 눌림 나올 때나 장대 양봉, 매집봉, 기준봉으로 세울 만한 캔들이 딱 섰을 때, 그 캔들이 이왕이면 장기평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이런 그림 나왔을 때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도 뭐 제약 쪽이긴 하지만 시총이 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어, 대주주 지분도 10% 이상 되고 있고, 뭐 나노필터 기술, 뭐 위기양, 천식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회사가 위험하진 않거든요. 매출도 엄청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작년만 지금 적자로 보이죠. 그 이전에는 계속 흑자가 났었죠. 부채도 없고 유벌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 크게 보더라도 이 움직임, 이 움직임은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과 움직임은. 왜냐면 들어올려요. 들어올린 위치가 여기죠. 들어올린 위치가 여긴데, 그럼 여기 앞에 물려있는 개미들한테 본전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 개미들을 탈출시켜주면서 흡수를 한다? 그러면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 5,000원에서 이 18,000원까지 3배 정도 들어올려서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매집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 이 움직임을 좀 매집으로 보고 있고, 음, 지금 들어올리고 간척하다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바닥권, 지금 빠진 위치가 여기죠. 근데 보시면 이전 전저점이랑도 심지어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내려간다면 여기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내려왔을 때 받거나, 아니면 찍고 한번 이중바닥이나 삼중바닥으로 돌려주거나, 지금 위치에서 매집봉이 떴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 매집봉이 뜰 때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음 이쯤이었나? 이쯤에 분석을 해서 만약에 샀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에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비싸게 사더라도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2차 매수를 하지, 사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단기 추세라도 좀 돌파를 해줘야겠죠. 단기 추세라고 해도 지금 6개월이 넘는 추세인데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추세를 돌려주거나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종가 베팅한 우리넷.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제가 이날 이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는데 다음날 3% 정도만 뜨고 쭉 밀려버렸죠. 그래서 막 사자마자 거의 10% 15%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우리넷 같은 경우에 지금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저도 지금 10%죠. 마이너스 10%예요. 9,500원 평균 단가. 그럼 제 평단이 9,500원이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냐. 일단 지금 바닥으로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손절은 안 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살 거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바꿨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내려오더라도 사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 내려와도 안 사는 이유. 내려와도 안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구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바닥으로 좀 여러 번 지켜주고 있죠. 바닥으로 여러 번 지켜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구간을 다 매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바로 가면 지금 매수한 금액으로 수익 보면 되고, 바로 가지 않는다. 쑥 팠다 갈 거 염두해야겠죠. 그러면 팠다 갈 거 염두해서 파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일단 빠졌을 때는 안 살 겁니다. 한 번 빠졌을 때.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 골파기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골파기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럼 장기평 위에 올라갔을 때 매수하면 되겠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넷 지금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넷은 일단 보시면 크게 거래량이 나간 흔적으로 좀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매집으로만 보이지 크게 나가는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한번 팠다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넷이 큰 흐름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종목을 수익을 본다면 그만큼 또 우리넷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일단 이 바닥권까지 내려가도 매수는 안 하고 골파기가 나올 거 염두해서 골파기 이후에 올라온다면 그때 살 거라는 거. 아니면 비싸게 산다면 장기평 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 매집입니다. 이거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라 매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켜주고 있는 바닥권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올라오면 살 거라는 거. 올라오거나 골파기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골파기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살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상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죠. 장기평 사이에서 448일선과 그리고 111선과 224일선이 모여있는 구간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위로 올라온다 방향을 그럼 위에서 이렇게 슈팅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 또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 월봉상 지금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 있다고 하면 곧 어, 길어도 5, 6개월 안에는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리고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골파기가 나오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흐름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월봉상 이제 바닥으로 보조지표도 내려가면서 좀 바닥에서 꺾어주려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좀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음 일단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소폭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미국 증시도 어 이거래일 정도 슈팅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상승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도 음봉 선물 흐름은 지금 좀 약보합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이 흐름을 좀 양전해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는데 내일은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영상 업로드는 없고 내일 모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